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제 4장인데요. 오늘 이제 자유론이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4장의 이제 단락의 제목, 그 챕터 제목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밀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이것과는 관련해서 이제 이 4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좋은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좀 크게 좋겠다. 자, 화면이 나가고 계시죠? 네. 일단 이제 4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자유, 철수와 영희도 다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철수도 자유, 영희도 자유를 주장할 텐데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우선은 좀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좀 꺼놓고 할게요. 자, 결국 그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가 충돌이 되는 상황을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죠.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와 또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4장은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미리 논의를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의 자유고, 또 그 사상의 표현의 자유고, 또 그 표현의 자유와 함께 더불어서 일정 부분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과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이걸 사적 자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과연 존재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아무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긍정된다면 나와 무관한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의 결과에 나와 관계가 없다면, 또 그 사람이 뭐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 타인의 고통에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미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역, 사적 자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끔 두는 그 영역. 자, 이제 그 영역에서 만약에 타인에게 고통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일을 안 해요.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안 한 그게 사적 자체 영역이라고 치고 일을 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미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놔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사적 자치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사장의 주제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런 거죠. 사회적 권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영역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또 냉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러한 그 조화를 밀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미리 이렇게 그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혐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 그런데 그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인데요. 문제의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자신을 지배하는 힘의 정당한 한계는 무엇일까? 이건 이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즉 인간 생활의 어떤 부분이 개인에 속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사회에 속해야 하는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면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러한 개념으로 어떤 부분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을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로부터의 도피를 읽을 때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냐,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냐, 또 이것으로 또 논의가 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근대 이후에 점점점 어떤 측면이 강해졌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가보면요. 중간에 비록 사회가 계약의 기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또한 사회적 의무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 어떤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의 보호를 받는 모든 개인에게는 그 은혜에 보답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각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루소죠.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거를 밀은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이 측면을 루소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거다. 그런 관계와 유사한 거다.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해야 되고 또 개인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밀은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사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각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행동 규칙을 요구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행동 규칙을 요구하느냐?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두 번째, 사회나 그 구성원을 위해와 방해로부터 방어하고자 부과되는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 몫만큼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밀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와 그 구성원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방어하고자 부과되는 기본적인 노동 또 희생에 있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몫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두 조건을 정당하게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 또 사회의 어떤 공공의 어떤 뭐랄까요, 안녕을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논의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165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어떤 사람의 행동 일부가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 사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한 간섭에 의해 일반적 복지가 증진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게 된다. 자, 좀 이제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의 행동 일부가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 사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 전반적인 복지, 전체적인 사회의 복지가 증진되는가, 그런 어떤 규제를 함으로써 그게 증진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그러니까 해야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적인 복지와 또 연결되느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쉽게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아무튼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있고 임대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집주인의 이익을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복지는 더 증진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해가 된다라고 해서 막는 거, 이거와 좀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방해받는 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개인의 이익을 저해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복지가 증가된다면 이거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주제를 지금 미리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읽을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신 외의 타인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결과에 책임지는 완전한 법적, 사회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한 완전한 법적, 사회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논의가 벌어질 수 있는데 밀은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냐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슬쩍슬쩍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언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다시금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논지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읽어 나가기가 중간중간에. 아무튼
미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이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금방 또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개인은 자기 행동의 절대적 주권자다. 자, 요 단락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와 또 연결이 돼요. 이상의 주장을 이기적 무관심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해다. 이 주장은 인간은 생활에서 타인의 행동과 완전히 무관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상호 간의 선행이나 복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 무관심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긍정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이제 이러한 사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역이 긍정된다고 할 때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의무적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 미래의 이 자유로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자유로는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이타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사상의 자유가 있고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리 여태까지 주장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택시기사가 그 구급차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비켜주는 거랑 나랑 나 이익과 무슨 관계예요. 지금 접촉사고 났으니까 자기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이익에 관계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길을 비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미래 자유로는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호 간의 선행이나 복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 무관심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밀은 어떻게 이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지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166페이지를 넘겨봅시다. 도리어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희생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반대란 얘기예요. 오히려 더 희생적인 노력을 증가시키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핏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밀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지금 이제 되게 재미있는 논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이에요. 나는 자기를 존중하는 여러 덕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미래의 기본적인 인간론. 미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미래 인간론은 우리 성경적인 인간론과 달리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인간론을 또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자기를 존중하는 여러 덕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덕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존중의 덕성은 비록 사회적 덕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것 다음으로 중요하다.
자, 이 둘을 다 같이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임무다.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밀은 또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역할에 또 의미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또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그런 획일적인 교육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자칫하면 또 이 부분도 조심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떠나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거를 논리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나 교육에서조차 강제에 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과 설득에 의해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획일적으로 그 주입식으로 그렇게 막 강제하는 게 아니라 확신시키고 설득시켜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교육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서 교육 기간이 지났을 때에 자기 존중의 덕성은 확신과 설득에 의해서만 함양될 수 있을 뿐이다. 아니, 여기까지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이러한 자기 긍정에 인간을 긍정하는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동일한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기적인 행동을 만약에 개인의 자유를 긍정하다 보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가기가 쉬운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미래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논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밀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가지고 인간에게 자기 존중의 덕성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확신시키고 설득해야 된다. 어떠한 규율을 강제하고 그렇게 막 이거 안 하면 처벌이야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확신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뭘 확신시켜야 되느냐? 넌 참 착한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 이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확신을 갖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 착한 사람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 원래는 난 착한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나한테 걸맞는 게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미리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맹자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맹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자, 그럴 때 맹자는 뭘 가지고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착한 사람이다. 선하다. 자, 그걸 발견하고 그 선에 걸맞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맹자도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호지심, 시비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봐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의로움이 있었고 또 예의라는 것,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었다. 이게 지금 맹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나
인간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근거를 어디서 끌고 오고 어떤 논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것은 이제 그 사상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예요. 맹자는 그 착하다고 하는 근거를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고, 밀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은 좀 약한 거죠. 그냥 우리 인간은 착해. 그리고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자기 존중의 덕성을 함양시키면 스스로를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사상, 특히 맹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이 뭡니까 인간의 그 기본적인 성품을 선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학문적으로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맹자의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 예, 지, 신 이런 부분들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근데 사단이고 하나의 이제 단서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극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조화를 시킬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맹자가 인간론에 대해서 풀어가고 그것으로 윤리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 이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쨌든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밀이 아마 오늘날 돌아가는 상황을 봤다면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할 때 요 거기에 걸맞게가 오늘날은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밀 때만 해도 거기에 걸맞게라고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걸맞게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데 넘어오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개인의 그러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개인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시작해서 점점 흘러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66페이지 중간에 인간은 선악을 식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려고 서로 돕고 격려한다. 그러니까 이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함양하고 개발해라. 그게 또 개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 더욱 높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며 타락하지 않고 향상적인 목적과 사고에 그들의 감정과 목적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럴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는. 자, 이거는 바울의 로마서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진 얘기죠. 그렇죠? 로마서 특히 7장 같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밀은 우린 다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러나 어떤 개인도 또는 다수라 할지라도 다른 성년에 대해 그가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든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권한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자, 아무튼 개개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는 착한 사람이야. 원래 착해.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또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복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미의 기본적인 그 뭡니까? 그 인간론은 일단 그 성경이 말하는 죄성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하죠. 예,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자기 애, 성경은 자기 부정인데 밀은 자기 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옆에서 잘 되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밀은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개인의 자유와 또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잘 생각해봐. 너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니?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공부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의 복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예 안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옆에서 자꾸 채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싶어하는 누가 자기 자신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수 자신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애들이 미를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 누구보다도 공부 잘하고 싶은 게 나거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대해서 잘 되고 싶은 만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뭐 그 마음은 긍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행동이, 그 생각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참견하지 마라. 알아서 한다. 누구보다도 철수가 자기가 잘 되고 싶다니까 이런 얘기를 밀은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부자간 160페이지 이어서요. 부자간 또는 부부간과 같이 강한 개인적 애착의 경우를 제어하고 말하면 그래도 밀은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해줘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 요거는 그래도 좀 부부가 또 서로 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밀은 요 정도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익에 관한 한 타인이 갖는 어떤 관심도 그 자신이 갖는 관심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밀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편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타적인 얘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흘러와서는 다시 그런데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게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니까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파편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이 개별적인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인간 관계와 또 이 밀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166페이지 마지막 줄에 사회가 그에 대해 개별적으로 갖는 관심은 미미하고 또한 전적으로 간접적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개인을 위한다고 해도 당사자만 못하다. 그냥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다? 끊임없이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뭐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167페이지 좀 아래쪽에 밑에서 마지막 단락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자신만이 관련된 일의 경우 그의 개인적 자발성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나마 이것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에서의 그나마 고민이에요. 전적으로 자신만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건 완전히 그냥 노터치예요. 이렇게 다시 밀은 돌아갑니다. 그의 판단을 도울 고려사항이나 그의 의지를 강화시킬 권고가 타인에 의해 그에게 부여될 수 있고 심지어 강요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최후의 심판자는 오로지 그 자신뿐이다.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그 심판을 내가 한다는 얘기. 그렇죠? 타인의 충고나 경고에 반해 그가 범하게 될 오류가 아무리 중대한 것이라고 해도 그 오류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그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강요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해악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치더라도 타인이 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해악보다는 그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가수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하게 좀 둬라 그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자, 이제 미리 그러면서 이제 이 혐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밀은 상당히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오늘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찬찬히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168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미리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 사람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면 미리 이제 그거를 긍정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는 또 다른 개인의 입장에서는 탐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타인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에게 나타내는 감정이 그의 자기 관련적인 자질이나 결점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뭘 할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당연하다. 이 얘기예요. 만일 그가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어떤 자질에서 매우 뛰어나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는 그만큼 인간 본성의 완성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그가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어떤 자질에서 매우 뛰어나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는 그만큼 인간 본성의 완성에 접근한 것이다. 밀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본성이 있다. 그리고 뭔가 추구해야 되고 완성해야 될 어떤 그 이상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착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모호하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근거를 찾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막 성경적 이 어떤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또 많이 복잡해진 얘기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 인간 본성의 완성을 접근해 간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밀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걸 또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맹자 같은 사람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 주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완성에 접근시켜 나갈 거냐. 그러면서 두 가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라는 입장이 있고, 그런 건 없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는데, 후자가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미래, 우리가 이제 자유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실존주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사르트르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밀과 같은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나갈 건데, 자, 아무튼 계속 읽어 나갈게요. 반대로 그가 그러한 자질을 크게 결여하고 있다면,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칭찬과는 반대되는 감정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간섭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감정이 속이 저건 뭐야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건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건 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인간 본성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타락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냐 얘기예요. 자, 세상에는 어리석은 행동도 적지 않고 저속하거나 타락된 취향도 많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나 저속하거나 타락된 취향을 보인다고 해서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 물론 전제가 있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이건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밀은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은 영역이라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고, 과연 그런 영역이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퀘스천인 거고, 밀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를 풀고 나가는 거예요.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그랗게 생긴 네모가 있다면 이러면서 얘기를 끌고 나가는 거죠. 아니 근데 동그랗게 생긴 네모가 있지도 않은데 그게 있다라는 전제로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냔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진짜 동그랗게 생긴 네모가 있는 건 맞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엄마 아빠 그냥 나 좀 놔두세요. 내 자유예요. 내 인생은 내 자유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내 인생을 고민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미를 읽고서 하지는 않겠죠. 아무튼 세상에서 드라마든 어디서 그런 대사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그런 이 시대의 영적인 구조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가라지들을 문학작품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렇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다가 그 장면에서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내 인생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 얘기죠. 근데 이제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생각을 저렇게 똑같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그는 필연적으로 또한 당연히 혐오의 대상이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반대 방향의 자질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밀은 기본적으로 혐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밀은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밀은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169페이지 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위에서 이제 그리고라고 할까요? 그리고 맨 위에 어떤 사람이 타인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점을 솔직하게 지적해도 무례하다든가 불손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는 하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갖는 좋지 못한 의견에 입각해 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다양하게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소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차별 금지 이런 주제와 또 이런 주제를 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성을 억압하지 않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밀의 자유론을 이 밀과 같은 자유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당신들한테 손해 끼치지 않으면서. 자,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차별은 나한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차별이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차별은 반드시 나한테 해를 끼치게 돼 있어. 이런 얘기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당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세상에 이 생각들을 심어주고 싶다면 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페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지 않고 차별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이라는 부분이 이미 말을 자체를 차별 이렇게 용어를 해버리니까 차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그렇게 용어들을 선점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논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차별의 피해를 받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니까 말 그대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 특수한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아니죠. 그런 차별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의 차별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쪽으로 어디 가버리는 거죠. 자, 이제 밀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령 우리는 그와 교제할 의무가 없고 친구 안 돼줘도 돼요. 근데 친구 안 사귄다 그러면 차별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것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교제할 의무는 근데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을 자유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주제들을 한꺼번에 던져놓고서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교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자, 이 권리를 갖는 거랑 이 사용자가 사장님이 자신의 사업을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권리를 사장이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차별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 사장의 권리는 왜 부정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질문을 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선동이 돼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일 계속 읽을게요. 만일 그의 행동이나 대화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에게 주의하도록 타인에게 말해줄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이라. 저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 라고 내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자, 1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경솔하고 완고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여기선 또 로마서 같은 분위기가 나와요. 매우 유해한 방종 생활을 멀리할 수 없는 사람들, 감정과 지성의 즐거움을 희생시켜 육감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멸시받고 호평을 받는 기회가 적어질 것을 각오해야 된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게 사회 안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미래 이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도 정말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자기 감정이 있을 거예요. 밀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야, 뭐 저러고 사냐? 있을 거란 말이지. 미리 얘기한 대로 경솔하고, 완고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고, 절제 없고, 방종 생활을 멀리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뭐, 미리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 미래 입장에서 이게 사상의 감정이죠? 사상이죠? 그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한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타인에게 멸시받고 호평을 받는 기회가 적어질 것을 각오해야 된다. 계속 그가 그 사회적 관계에서 특별한 우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받을 만하고 그리하여 오직 자신과 관련되는 자기의 부덕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그에 대한 그들의 호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그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렇게 살더라도 내가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지. 아까 말한 그 뭡니까 이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밀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한테 좀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불평할 권리는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막 사는 사람들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악평을 받을 그리고 사회 안에서 불편을 감수할 뭐랄까 그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위에서 내가 주장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과 성격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떤 불편을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타인의 비호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편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그 사람에게 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면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렇죠? 비호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수해야 된다. 자, 그러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리 처음부터 이거는 인정할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래 자유로는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자, 미래 자유론에 있어서 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이게 미래 자유,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들에게 밀의 자유인,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유인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서로 종노릇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서로 종노릇 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러면 요 구별을 잘 하세요. 이해되시죠? 미래 자유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아요. 자,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자유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그랬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파편화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서로 종노릇 해라예요. 서로 종노릇 해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잖아요. 따라서 서로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밀 같은 사람은 서로 그냥 각자 그냥 그 섬 하나씩 차지하고 살고 있으면 벌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서로 해끼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섬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을 쳐서라도 옆에 섬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웃을 만나서 이웃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자유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산당이라고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 성도 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의식적으로 종노릇하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신앙생활 그냥 혼자서 잘하고 있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의식적으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더더구나 힘들죠. 주일 하루만 잠깐 와서 만나고 밥 먹고 뭐 오후에 차 마시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생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중에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막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공유한다는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뭔가 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의 파편성이라든가 이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다들 뭔가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미리 말하고 있는 이런 자유로움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이건 끊임없이 서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떨어지는 거,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근데 서로 공격적으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 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되면은 이 생각보다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거 좀 내 삶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적당할 때, 이렇게 좀, 그냥 이게 아무튼 그 완급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과 이 관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밀은 어떻게만 안 하면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처벌 안 받는다.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밀의 자유론 같은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흘러가더라도 밀의 자유론과 바울의 자유론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구별하고. 그러니까 결국 밀의 자유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유인들은 이 부분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계속 도전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계속해서 의식이 되면서 이 인생관으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그게 밀과 같은 자유론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과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로 쭉 읽어 나가시면 그렇게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미리 지금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173페이지에 반대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어떤 사람의 생활에 대해 오직 그 자신과 관련되는 생활 부분과 아까 말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에요. 타인에게 관련되는 생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다. 그렇죠? 미리 여기서 그 반대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과연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반대론으로 한번 점검을 해요. 자, 과연 그렇게 서로 완전히 그 영향을 안 미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반대론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어떻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반대론 측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누구도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고 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점검을 합니다. 물론 치밀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점검을 해요. 자신에게만 중대하거나 영속적인 재앙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좋지 못한 영향은 그러니까 밀은 그 얘기를 상식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만 문제가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그 좋지 못한 영향은 적어도 넘기세요. 174페이지 근친자에게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때로는 근친자를 훨씬 넘는 범위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일을 행함으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만일 그가 자기 재산을 잃게 되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이제 밀도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 논리를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뭐 파헤쳐가면서 따져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미리 이걸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다시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그 허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또 인정을 또 하고 그래서 입문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토대를 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제 복잡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그 생각을 쫓아간다라는 게 참 고달픈 일이긴 한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걸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니까 아무튼 자 미리 이제 175페이지에 반대론에 대한 비판 그것도 비판을 해요. 쭉 나름대로. 그런데 177페이지입니다. 다시 아무튼 이렇게 점검하고 저렇게 점검하고 하는데 다시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미래 생각에 대해서 반대론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 반대론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오직 자신에 관련되는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177페이지에 그러나 나는 마치 사회가 허약한 구성원들을 합리적 행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아무런 수단도 갖지 않고서 다만 그들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짓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는 듯이 문제 삼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또 미래 또 좀 독특한 생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사실 용인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미리 봤을 때.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유론을 반대를 하는데, 그렇죠? 미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미리 사회가 뭘 도대체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지 않았냐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걸 처벌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미리 논리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육하는 책임은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걸 사회가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물론 그 시대 상황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178페이지 아랫문단이에요. 만일 사회가 그 구성원 대다수를 순수한 유아 상태로 내버려 두어 원대한 동기를 갖고 합리적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없게 한다면 사회 전체가 그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내버려 둔 건 사회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된 여론의 권위가 항상 휘두르는 저 막강한 힘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뭔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한데 178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 사회로 하여금 그 밖에 다시금 각 개인의 사적인 일에까지 명령을 내려 복종을 강요하는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개인을 사회가 규율을 하려면 잘 생각해보자.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을 개인이
사회에 그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년이나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냐. 12년 동안 뭐 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왜 그걸 간섭을 하려고 하냐. 그때 다 못했으면 이제라도 좀 냅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12년 시간 줄 만큼 줬지 않냐. 그때 제대로 훈육하고 덕성을 함양시켜서 그래가지고 사회, 만약에 사회가 어떤 요구하는 사상과 생각과 어떤 행동의 양식이 있다면 그때 가르쳐서 제대로 인간 만들어서 딱 졸업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때도 못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평생 뭔가를 간섭하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것은 또 미래 시대의 교육의 모습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서 179페이지에 세 번째 줄, 각 개인의 사적인 일의 결정권은 자, 이제 성인 됐으면 정의와 정책에 관한 모든 원칙에 비추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 개인에게 허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그 반대론에 대해서 뭔가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179페이지 밑 아래쪽 단락이에요. 방탕하기 그지없는 사악한 인간이 타인에게 나쁜 행동의 표본을 보이지 않도록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자, 그래서 개인의 사적 자치도 간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자, 요게 되게 미래 논리가 재밌어요. 이 이후에. 자, 그런 견해가 있는데 행동의 나쁜 실내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자, 밀도 상황은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타인에게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오직 행동한 사람 자신에게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실 또 반복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밀은 나름대로 반대론을 점검을 한다고 하고, 근데 좀 치밀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다시 그 얘기는 이제 끝나지 않았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행동한 사람 자신에게만 큰 해를 끼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자치를 허용하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179페이지 마지막 줄, 나는 사악한 사람들의 나쁜 보기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보기, 180페이지입니다. 그 보기가 대체로 유해하기보다는 유익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미래 역설이면서 미래 유머라고도 할 수 있고 미래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유해한 게 아니라 유익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부터, 왜냐하면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보기를 보이는 경우 그들에게 정당하게 비난받아 마침내 그러한 나쁜 행동의 보기라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가 어떤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물론 그러나 그게 영향은 개인한테만 미치는 그런 어떤 행동이죠. 독특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사회에 유익을 준다. 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냐. 야, 저렇게 살면 욕 먹는구나.
그렇게 사회에 교육을 시켜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 그게 왜 해가 되니? 이익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밀이 여기선 제가 이 사람이 약간 뭐가 지금 이 사고방식이 좀 뭘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보기를 보이는 경우 그들에게 정당하게 비난받아 욕먹죠. 이거 욕을 해도 된다고 했고 밀은 마침내 그러한 나쁜 행동의 보기라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가 어떤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위의 입장에서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무튼 욕먹을 행동을 막지 마라. 왜? 저렇게 하면 욕먹는 걸 보여주니까. 야, 이게 밀의 논리예요. 재밌네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여기서 굉장히 빵 터졌어요. 제가. 자, 밀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간섭에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182페이지에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의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들이 시행됐던 그런 얘기들, 금주법 같은 경우, 그러면서 쭉 이러한 그 문제들이 이제 뭡니까? 이러한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데도 했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흑역사? 쉽게 말하면 미래 입장에서는 흑역사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흑역사들이 물론 이제 이걸 흑역사로 미리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미래의 이제 관점인 거죠. 누군가에겐 이건 너무도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밀과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앞쪽에 이제 몰몬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몰몬교라고 하는 그 종파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정통 교단에게 이제 이단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몰몬교들의 박해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이들의 교리 중에서 이제 문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몰몬교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들의 근거지. 근데 몰몬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아주 불모지로 들어가서 사회화는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미래 입장에서는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간단히 말하면 무인도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사는데 굳이 몰몬교를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가서 다 때려잡자라고 하는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걸 그냥 놔뒀다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요. 197페이지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번 미래 자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좀 읽고 싶어서, 자, 이제 그렇게 몰몬교와 같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옹호하기 시작하고 뭐 그것을 그 생각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놔두고 또 그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게끔 허용하고 미래 생각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다수의 정통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몰몬교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면 선교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천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선교사를 파견하여 그 사회제도에 반대하는 교의를 설파하는 한편, 그러면 몰몬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리고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공정한 수단. 그러니까 몰몬교 선교사의 언론은 그럼 대신에 몰몬교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 걸 막지 말아야지 이 얘기죠. 그렇다면 너희들도 가서 선교해요. 선교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용해서 그들 자신의 사회와 같은 교의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함이 좋으리라. 야만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문명이 야만을 이겨낸 이상 야만이 상당히 억압당한 뒤에 다시 세력을 만회하여 문명을 정복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야만이 아니라 문명의 시대 아니냐. 그런데 다시 그 야만스러운 교리를 선포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 번 문명이 야만을 이겼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건 역시 인간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 악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지금 간단히 말해서 그 나치의 그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못 봤잖아요. 밀은. 인간에 대해서 지극히 희망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명을 이룬 상황이야.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고는 이 시대에 수백만 명을 그렇게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야만스러운 짓거리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너무 희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밀은 그래요. 그건 기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 누가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누가 공산주의를 그거를 뭐 쉽게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굉장히 순진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산주의라면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하겠습니까? 살살살 하지 않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막 얼마나 엉뚱한 소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지.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선악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 생각하고 아니죠. 어느 순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제든지 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그 죄성은 히틀러든 뭐 이승만 박사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이든 뭐 노무현이든 뭐 문재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개인을 숭배하는 것이 지나치게 편향되어가는 시대를 가고 있죠. 이게 우상이죠. 그러한 영성으로 점점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연예인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걸로 가요. 그러면서 누군가에 막 이렇게 몰입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이 영웅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그 현상 자체를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가 나오고 연예인 스타가 나오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막 열광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렇게 그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순진하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냐, 진짜 예배냐, 아니면 슈퍼스타를 보러 가고 있는 거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예배냐, 아니면 빌리그레함이라는 슈퍼스타를 보러 가고 있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진짜 뭐 전도잔치 한다,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목사님 강사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나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무개 목사님 구경하러 오신 분 있으면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안 그랬잖아요. 사람의 숭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또 활용을 하죠.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교회가 그걸 했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면 방송률이, 시청률이 올라갈까? 그걸 세상도 따라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근데 이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목회자들이 그냥 연예인 불러다가 그냥 막 전도잔치 한다고 애들 스포츠 스타 부르고 개그맨 부르고, 이게 진짜, 그러니 그렇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도 그러는데 뭐 밖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정치인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런데 아무튼 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외침은 좀 우리가 들을 만은 해요. 뭐냐, 계속 일단, 자, 그러면서 일단 정복한 적에게 그렇게 항복하는 운명이라면, 우리가 야만은 정복을 했는데 다시 야만한테 정복당한다? 그러면 그 선출된 사제나 선교사나 기타 어떤 사람도 문명할 수호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노력하려는 의사도 결여되었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임에 틀림없다. 야만한테 다시 먹히는 문명이 되었다? 그러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사제도 나서질 않고 선교사도 나서질 않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화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고, 일단 교회라 아무튼 그 얘기죠. 미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말을 하면 되죠. 미래 얘기는 그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수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럼 망해야지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문명은 조속히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 문명은 야만인의 손에 의해 멸망한 서로마 제국처럼 재구성될 때까지 악화에 악화를 거듭하여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공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집회에 대해서 막 금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이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일게요.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 다시 모이면 되죠. 그거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질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걸 뭘 가지고 집합 금지를 명령했네, 말했네, 흥분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조치인데, 사실 그런 조치는 우리한테는 그냥 애교죠, 애교. 그런 거야. 교회가 휘청거릴 상황도 아니고, 아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의연하게 이 사회를 함께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겁니다. 모든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식당도 잘 단속하시고 유흥주점들도 잘 단속하시고 하십시오.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좀 의연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뭘 큰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뭐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훈련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체질들이 약화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래 외침이 굉장히 섬뜩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치 예언적인 외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빨리 퇴거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모여서 뭘 그렇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모여서 뭘 그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할까? 결국 미래 말처럼 서로마 제국처럼 재구성될 때까지 악화를 거듭하며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왜 이랬지? 유대인들도 고민을 했죠. 오늘날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뭘 그렇게 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거를 깊이 통찰하고 묵상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에 막 물론 뭐 아무래도 좋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 못지않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다시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다시 귀환할 때를 기다리고 그때 가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막상 또 가자고 하니까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건지 이게 또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무튼 미래 자유론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사롭지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래 자유론을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뭡니까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주문을 하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힘드신 분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그 구매해서 그쪽으로 이제 배송을 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 하실 테니까 아마 송권사님, 공원사님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교재를 좀 그렇게 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래 자유론을 마치고 내용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간단한 피드백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